안녕하세요. 오늘 AR 싱킹 플레이 고고 교재 교육을 맡은 아루시킨 교육팀 윤다영 CP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교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로는 AR 생태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AR 인성 동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 생태 활동입니다. 생태 활동의 구호 교재 구성입니다. 만 3세, 만 4세, 만 5세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 처음 만 3세 생태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의 계절 주제는 가을이고 소주제는 가을 나무입니다. 이달의 주제에서 한번 알아볼 이야기는 가을 풍경과 여름 풍경의 다른 점을 알아보고 가을 낙엽의 특징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볼 수 있는 나무의 이름을 알고 즐거운 신체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처음 표지에 가전 연계 활동이 나오는데요. 먼저 토양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산업 및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폐기물, 농약, 중금속 등 요해한 물질이 토양에 축적되어 생기는 오염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과 음식을 모두 남기지 않고 먹으면은 건강한 땅을 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칭찬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는 가정 연계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업 포인트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해요입니다. 네, 처음 나오는 교재 내용인데요. 울긋불긋 가을입니다. 가을에 관련된 나무들을 한번 도감 형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가을이 되면서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와 코스모스, 국화, 억새가 이렇게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생김새로 자라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가을 나무의 생김새와 특징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반쪽 가을 식물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을 나뭇잎 중에서 가을 식물을 완성해주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반쪽만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고 나머지 반쪽을 한번 채워주면서 색칠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각 식물의 생김새를 파악하고 나머지 반쪽을 완성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가을이 물들었어요 활동이에요. 가을에는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지 함께 AR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가을에는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제 싱킹 플레이 공간 안에서 가을 식물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식물을 만나보았는지 또 가을 식물의 이름과 이야기를 함께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AR 활동의 큐브와 단면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가을 나무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이야기 나눠요입니다. 단풍잎을 찾아요 활동이에요. 이제 울긋불긋 단풍잎을 찾으면서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연필로 줄을 이어가지고 단풍잎 따라서 길을 찾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가을 단풍잎을 구분하며 알맞은 길을 찾아요입니다. 다음은 틀린 그림 찾기 활동입니다. 여름과 가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엇이 다른지 함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나무 색깔이 달라졌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동그라미 쳐보는 활동이 되겠죠. 수업 포인트는 여름 풍경과 가을 풍경의 차이점을 알아보아요입니다. 코스모스 모자이크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활짝 핀 예쁜 코스모스를 색종이와 풀을 이용해서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만의 코스모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겠죠. 수업 포인트는 색종이로 코스모스 꽃잎을 꾸며보고 포근역을 글러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낙엽 접기 활동입니다. 바스락바스락 낙엽을 한번 접어보는 시간이 되는데요. 준비물은 색종이와 풀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세모를 접은 다음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시고 작은 세모를 두 개를 접어서 낙엽잎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순서도 보면서 천천히 이제 낙엽을 한번 접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종이 접기 순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완성해 보아요입니다. 다음은 가을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내가 접은 낙엽잎을 한번 붙여보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함께 색칠해 보고 직접 꾸며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완성된 낙엽을 붙이고 배경을 꾸미면서 스스로 가을 풍경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활동이에요. 신체 활동인데요.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국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이름을 바꾸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해당 놀이 방법은 이제 교재 내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국화꽃 외에 은행잎과 억새 등으로 또 바꾸어서 놀이해 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엽을 모아요 활동입니다. 가을 낙엽을 모아서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는 활동이 될 거예요. 이제 싱킹 플레이 공간 안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 낙엽이 길가에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낙엽들을 모아서 길을 깨끗하게 해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가을 식물 도감을 한번 살펴보고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함께 청소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싱킹 플레이를 함께 터치해 보면서 함께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바람을 누르면은 가을 나무에서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청소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싱킹 플레이 큐브와 단면에서 나타나는 우연 화면이고요. 수업 포인트는 환경미화원이 되어서 가을 낙엽을 청소해요입니다. 내가 만드는 푸른 지구 그리고 지구를 웃게 하는 세 번째 약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함께 약속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환경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직접 적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잘 보이는 곳에 직접 붙여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알아보고 실천해요가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만 4세 생태활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의 주제는 계절 주제는 겨울이고요. 소주제는 사막입니다. 이번 9호 사막에서는 이제 사막의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가져보고 사막에 사는 동물과 식물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해 봅니다. 지구의 사막화에 대해 이해하고 예방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연계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가정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으로는 지구의 사막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막의 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지구의 사막화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떠한 심각성들이 있는지 느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왔어요. 이제 사막과 관련된 탐험을 하면서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낙타, 사막쥐, 사막도마뱀, 사막여우, 회전초, 선인장 이렇게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도감 형태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자료로 교사 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사막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더 풍성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사막 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사막이 뭐예요? 활동입니다. 어떤 장소를 사막이라고 부르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사막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한번 알아보면서 사막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교사 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오아시스, 얼음 사막, 자갈 사막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사막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다양한 사막의 종류를 알아보아요입니다. 다음은 누가 있을까 활동이에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한번 이제 그림을 살펴보면서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오아시스, 낙타, 사막여우, 선인장을 색칠하면서 동그라미 표시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을 구분해 보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알록달록 선인장 활동이에요. 선인장의 가시를 함께 꾸며보는 시간이 될 건데요. 준비물은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와 같은 그리기 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시를 색칠해보고 새로운 가시를 그려도 보면서 선인장을 완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꾸미기 재료인 수수깡이나 자른 빨대, 빵끈과 같은 다른 꾸미기 재료도 이용하셔가지고 선인장 꾸미는 활동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꾸미기 재료를 붙여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입니다. 다음은 사막 생물 활동인데요.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사막을 함께 탐험하면서 이제 사막에 사는 생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건데요. 이렇게 싱킹 플레이 큐브와 단면에서 나타나는 구현 화면입니다. 이제 싱킹 플레이에서 함께 관찰을 해본 다음엔 내가 관찰한 사막 생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사막 생물의 생김새와 특징을 관찰하며 이야기 나눠요입니다. 사막에서 살 수 있어요 활동인데요.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사막에서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낙타 같은 경우에는 볼록한 혹에 지방이 가득 들어있어서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아도 혹에 저장된 지방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낙타의 이름과 낙타의 생김새 그리고 낙타의 특징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글자를 따라 써보기도 할 수 있고요. 각 사막 생물의 생존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사막을 탈출해라 활동입니다. 출발 지점에서부터 2명씩 짝을 지어서 활동을 해볼 건데요. 교재 아래에 이렇게 말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자른 후에 접어서 네 말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2명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 다음 한 명씩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동한 곳에 사막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한 칸 더 갈 수가 있고요. 사막 생물이 아닌 동식물을 만나게 된다면은 뒤로 한 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친구가 승리하는 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가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교사 자료 참고하여서 프린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사 자료에 주사위 도안을 사용할 수 있어요입니다. 다음은 뜨거운 사막 활동입니다. 싱킹 플레이에서 사막의 동물과 식물에게 오아시스 물길을 만들어줄 거예요. 목마른 사막에 목마른 동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아시스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알려주자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싱킹 플레이 큐브와 단면에서는 이렇게 활동이 구현이 되고 있고요. 사막 동물들이 오아시스를 찾아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교재에서도 이렇게 미로찾기처럼 길을 찾아 떠나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시작점과 목적지를 고려해서 물길의 방향을 바꾸어요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막이 되어가는 지구 활동입니다. 사막은 물이 부족한 곳이었죠. 그래서 사막이 아닌 장소도 점점 사막처럼 변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막화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나무를 색칠해서 지구의 사막화를 막아주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사막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막화와 나무의 관계를 이해해요입니다. 다음 이제 생태활동 만 5세 구호 활동입니다. 계절 주제는 환경, 소주제는 자연재해입니다. 이번 구호에서는 다양한 자연재해 종류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보고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봅니다. 또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이번 생태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가정연계 활동으로는요, VR 자연재해 체험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하단에 QR코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자연재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재해를 체험한 후에 안전수칙과 대피 방법에 대해서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자연재해 안전수칙과 대피 방법을 알아요입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자연재해의 도감 형태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양한 자연재해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가뭄, 폭염, 지진, 폭설 등등 다양한 자연재해의 종류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징 설명을 함께 아이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또 포인트는 다양한 자연재해의 종류를 알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위험해요 활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는 건지 한번 동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나의 건강한 몸이 자꾸만 아파서 속상해하는 지구가 있어요. 그 지구가 아픈 이유는 매연이 나오는 자동차를 많이 마시고 공기가 나빠지고 커다란 태풍을 만들게 된다고 얘기해요. 또 숲에 사는 나무를 베면은 땅이 마르게 되는 가뭄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하면 내 몸이 뜨거워지고 평소보다 더 큰 자연재해를 만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화 내용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요. 수업 포인트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본다입니다. 다음은 빙글빙글 태풍 활동이에요. 이 활동을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함께 태풍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출발 지점에 서서 교사가 제시하는 숫자만큼 빙글빙글 돌아줍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까지 넘어지지 않고 도착하고 빠르게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인트는 자연재해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신체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의 신비 활동입니다. 이제 AR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요. 자연재해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싱킹 플레이 공간으로 이동해서 자연의 신비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찰 영상을 본 후 느낌점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싱킹 플레이 큐브와 단면에서 구현되는 화면이 모습이고요. 함께 싱킹 플레이 큐브를 보고 난 다음에 계절에 따라 자연재해 종류가 달라지고 있음을 함께 알아보고 어떠한 자연재해가 있는지 글자를 따라 써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특히 이전 교재에서 알아보았던, 이전 호수에서 알아보았던 사계절을 떠올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싱킹 플레이에서 다양한 자연재해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세상에 이런 일이 활동입니다. 내가 지구라면 어떤 자연현상을 만들 수 있을지 자연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지구가 지금 보글보글 마법사가 돼서 지금 마법 물량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자연현상으로, 신기한 자연현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오로라와 개기일식, 생물 발광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기한 자연 영상을 이제 나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다양한 자연 현상에 관심을 갖고 상상하는 것에 즐거움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 지킴이 활동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예시로 보면요. 홍수가 나서 이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산과 바다를 피하고 높은 곳과 안전한 곳을 알아두는 것이 대비하는 방법인데요. 산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미끄러지기도 하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더 많이 생기면은 깊은 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면서 높은 곳과 물에 빠지지 않는 높은 곳과 안전한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대비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교사 활동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한번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고 비상시 대처 방법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으로는 삐용삐용 주의 경보로 만들기 활동입니다. 준비물은 가위, 풀, 색연필, 사인펜이 되겠고요. 먼저 이제 핸드폰 도안을 자르고 반으로 잘라서 또 오리는 활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요 네모난 칸도 이제 칼집을 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네모난 칸을 직접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이곳에는 이제 주의 경보 화면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교사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안전 재난 문자가 왔을 때 화면을 예시로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리 알릴 수 있을지 핸드폰 화면을 직접 글과 글씨, 이제 그림으로 함께 꾸며보고요. 그 다음에 요 접은 네모칸 안에 요 1번과 2번을 끼워 넣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형태로 핸드폰에 보이는 화면처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요 네모칸 직접 안에를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안에를 미리 칼집 내주시거나 미리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소식을 통해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똑똑한 대비, 용감한 대피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곳을 스킹플레이 공간에서 도와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체험학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곳을 도와주면서 어떤 느낌점을 느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미플레이 큐브와 단면에서 보이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고 메모장에 적힌 비상용품을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포인트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피 방법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안전표지판 활동이에요. 자연재해와 관련된 안전표지판을 알아보고 만들어 보아요 활동인데요. 먼저 이제 표지판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활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표지판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주의나 경고를 알려주는 그런 걸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표지판의 직접적인 커다란 구사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어떤 그림을 뜻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 안전 표지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폭설로 인해서 미끄러움 주의 안전 표지판을 만든다면 어떤 그림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포인트는 다양한 안전 표지판의 의미를 알아보고 나만의 안전 표지판을 만들어요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난 자연 활동입니다. 피해가 컸던 실제 자연재해 사진을 보면서 에너지 줄이기 방법을 정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어떠한 큰 자연재해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지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큰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본 다음 어떤 환경보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중에서도 전기 에너지 약속으로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자연재해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임을 이해하고 에너지 사용 방법을 실천해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싱킹플레이 AR 인성동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인성동화의 구호 구성입니다. 만 3세, 만 4세, 만 5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그림자 동화가 아니라 인성 동화를 한 번 더 만나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 3세 인성 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린 인성 동화인데요. 마음 주제와 인성 주제는 마음 열기, 우리이고요. 인성 요소로는 효, 용기입니다. 동화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잠꾸러기, 장난꾸러기 아빠지만 어떨 때 아빠가 가장 좋은지 또 겁쟁이이고 흉내쟁이 엄마지만 어떨 때 엄마가 가장 좋은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느껴보는 활동입니다.
이번 동화는 양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앞으로 읽으면은 아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서 읽으면은 엄마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차 AR 인성동화 활동의 사면 큐브와 단면 모습입니다. 만 3세 효와 용기 활동복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장에는 정성을 다하는 효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 아이가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활동이에요. 동화를 보고 난 다음 나는 아빠랑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또 엄마랑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교재 맨 뒷장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붙여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겠죠. 수업 포인트는 아빠, 엄마와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보고 표현해요입니다. 2주차 AR 애니메이션 활동입니다. 네, 사면과 단면의 모습이 함께 나와 있고요. 아름다운 식탁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식탁이 엉망이 되었대요. 그래서 동물 친구들에게 올바른 음식을 전달해주는 활동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내용을 토대로 어떤 동물한테 어울리는 음식인지 함께 선긋기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실로 돌아와서도 QR코드를 찍어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감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회상하고 알맞은 음식을 선으로 연결해요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두 번째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스티커로 표현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스티커는 맨 교재 뒤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지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스티커를 붙인 후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함께 가족 그림을 그린 다음 어떤 그림을 표현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에게 완성된 나의 그림을 소개해요입니다. 그 다음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스티커는 교재 맨 뒷장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하나씩 붙여보면서 할아버지한테는 안마해주기, 할머니한테는 전화하기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붙여보는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스티커를 그냥 붙이기만 하지 않고요. 도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요 활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면과 단면에서의 모습이고요. 동요는 정성을 다하는 효와 관련된 동요입니다. 동요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재에도 이제 동요 가사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QR코드를 찍어서 교실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정성을 다하는 효와 관련된 율동 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AR 인성동화 만 3세의 두 번째 인성동화인데요. 검정풍선의 꿈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쁜 색깔 풍선을 불어서 무지개가 되는 꿈을 이루었대요. 검정옷 아이의 꿈은 무엇일지 용기를 내서 나만의 꿈을 이룬 검정옷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3주차 AR 인성동화의 사면과 단면 모습입니다. 검정풍선의 꿈 동화를 보고 난 다음엔요, 교재로는 검정옷 아이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교재 동화 속 이야기를 회상해 보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생각해요입니다. 검정풍선의 꿈 다음 활동은 검정옷 아이가 꿈을 이룬 것처럼 친구들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 등등 다양한 직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의 꿈을 친구들과 공유해 볼 수 있겠죠. 4주차 AR 밸러스트 활동은 캠핑 활동입니다. 다면과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캠핑 활동 밸러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는 캠핑장 주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교재 뒷면에 이제 스티커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꾸미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수업 포인트는 내가 꾸민 캠핑장을 소개하고 친구가 꾸민 캠핑장을 보며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해요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경계 활동입니다. 이제 부모님에 대한 효를 표현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가정연계로도 해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AR 인성동화 만 4세입니다. 만 4세에서는 마음 열기 우리라는 주제로 마음 주제와 인성 주제가 있고요. 인성 요소는 효와 공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인성동화 1주차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리대장 분홍이로 동화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분홍이가 호랑이, 반달곰, 여우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어렵게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홍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주차 동화의 사면과 단면 모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 4세의 효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효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이 효를 가지기 위해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또 어떻게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리대장 분홍이를 보고 난 다음에는요, 분홍이와 동물 친구들이 할머니를 위해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연결해 볼 거예요. 동화 내용을 함께 회상해 보면서 할머니한테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할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분홍이처럼 부모님께 맛있는 요리를 케이크를 만들어준다면 어떤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스티커와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꾸며볼 수 있고요. 뒷면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케이크 위에도 얹어서 꾸며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선물하는 나의 마음, 선물을 받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요입니다. 이 주차는 애니메이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가면과 단면의 모습이고요. 엄마 닮았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다음은요. 아기 오리가 알에서 깨어났고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가 닮은 곳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똑 닮은 눈, 코, 입을 표시해 볼 수 있고요. 또 QR코드가 지시되어 있으니까요. 싱킹플레이 공간에서도 보시고 교실로 돌아오셔서 QR코드로 한번 찍어서 애니메이션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기 오리, 엄마 오리의 닮은 점을 찾아보며 엄마를 떠올리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이제 부모님과 내가 닮은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눈과 나의 눈이 닮았다라는 예시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부모님과 내가 닮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닮은 점을 표현해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보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서 안마를 해드리는 거는 누구에게 하고 싶은지, 하루에 한 번씩 뽀뽀를 한다면, 사랑해요라고 말한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지 직접 얼굴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고 그 외에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병풍에 이제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싶은 것을 스티커와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스티커는 교재 뒷면에 있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빈 공간은 자유롭게 그림으로도 꾸며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 꾸민 다음에 내 병풍을 친구에게 소개해보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2주차 AR 동요 활동입니다. 사면과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성을 다한 효라는 율동을 보고 난 다음 교재에서는 가사가 제시되어 있고요. 교실 수업이 가능한 QR코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이제 만 4세의 두 번째 인성동화 활동이죠. 이제 공주님의 자전거 동화 줄거리는 다리를 다쳐서 나들이를 갈 수 없어서 속상해하는 공주님이 나옵니다. 이 공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공주님의 불편함을 공감해주고 알맞은 방법으로 도움을 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됩니다. 공주님의 자전거 동화의 사면과 단면 모습이고요. 이제 공주님의 자전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다리를 다친 공주님께 공주는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공주는 이제 자전거를 선물해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공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 공감을 경험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자전거를 선물 받은 공주님은 어디로 나들이를 갔을지 함께 상상해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로도 표현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재 뒤쪽에 스티커가 나와 있고요. 스티커를 꾸며서 이제 공주님이 나들이 간 장소를 함께 꾸며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한 뒷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수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AR 밸러스트 활동이에요. 사면과 단면의 낙엽 활동 밸러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낙엽 밸러스트를 본 다음에는 감정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낙엽도 빨갛게 노랗게 물든 것처럼 나의 감정도 알록달록 색깔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뒤쪽에 다양한 감정 표정이 있고요. 감정 표정을 붙여준 후 이제 알록달록 꾸며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요입니다. 가정 연계 활동으로도 이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AR 인성동화 만 5세 활동이에요. 맨 처음 1주차에 만나게 되는 인성동화는 신기한 망원경입니다. 마음 주제는 마음 열기, 인성 주제는 우리, 인성 요소는 순종과 용서입니다. 동화 줄거리로는 마트에 간 따무가 엄마와 장난감을 사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장난감 자동차를 사고 싶은 따무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사주지 않자 엄마가 미워진 따무가 이제 어떤 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신기한 망원경을 통해서 따무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지 알아보는 동화가 되겠습니다. 1주차 AR 인성동화 활동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망원경의 모습이 사면과 단면으로 담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만 5세 순종과 용서 관련된 활동북입니다. 이제 존경과 이해가 있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순종의 태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고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기한 망원경을 보고 난 다음 교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동화 속 따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었죠. 그 이야기 순서대로 다시 회상해 보면서 스티커를 붙여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고 동화의 흐름을 말로 표현해요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엄마가 왜 장난감을 사면 안 된다고 했을지, 그렇게 약속을 했을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아마 장난감을 아끼지 않고 사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한번 이야기도 나누어 볼 수 있고, 해당하는 글과 그림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동화 속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신기한 망원경으로 우리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라는 활동인데요. 이제 교재 뒷면에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우리 엄마의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엄마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나의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은 나에게도 만약에 신기한 이 망원경이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은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원경이 있으면 친구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모습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주차에 나오는 동요 활동인데요. 다면과 단면에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존경과 이해가 있는 순정 율동 동요를 보고 난 다음엔 교재에도 해당하는 가사가 있어서 한 번 더 불러볼 수도 있고요. QR코드를 찍어서 교실에서도 한 번 더 율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며 올바른 인성을 길러요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인성동화 만5세는 맛있는 피자 만들기 내용입니다. 마음 주제와 인성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 동화 줄거리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라미는 친구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욕심을 부려서 피자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까라미의 욕심으로 속상한 마음이 든 곰디지만 까라미를 용서하고 함께 피자를 다시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만든 피자는 어떻게 완성되었을지 한번 알아보는 활동이죠. 3주차에 만나게 되는 인성동화의 사면과 단면 모습입니다. 맛있는 피자 만들기 동화를 보고 난 다음엔요. 까라미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피자를 만들어서 주려고 했었죠. 피자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할 때 친구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그 감정들이 어떨 것 같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까람이라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나요? 라고 발문을 하면서 까라미처럼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을 예시로 그림을 넣은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 나의 기분이 어떤지 함께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곰디의 행동과 까라미의 행동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함께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죠. 그래서 까라미는 자기 혼자 만들려고 했었는데 곰디는 다 함께 다 같이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누구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곰디 같은 경우에는 까라미의 행동을 용서해주는 모습도 나왔어요. 용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곰디와 까라미처럼 이제 친구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선물해 줄 거예요. 교재 뒷면에 있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림으로 나만의 피자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를 위해 피자를 만들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야기 나누어요입니다. 마지막 4주차의 AR 밸러스트 활동이에요. 모래 주제의 밸러스트가 사면과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밸러스트 모래를 보고 난 다음에는 모래를 보고 느낀 감정을 빙고 게임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빙고판 위에 여러 가지 감정 글자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글자를 보면서 빙고판에 하나씩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런 다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래를 보면서 느낀 내 감정을 하나씩 골라서 스티커를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이라고 외치면은 여기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무서운, 짜증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쳐진 감정 글자에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한 줄의 모래 스티커가 다 붙어지면은 빙고를 외치는 활동 방법입니다. 또 포인트는 빙고 게임을 통해 나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요입니다. 가전 연계 활동으로는 이제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순종과 관련된 인성생활 습관 카드가 제공되고 있고요. 또 집에서 내가 어떤 순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적어보는 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가전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싱킹플레이 보호 교재 교육을 마쳐졌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제 싱킹플레이 교재 교육 9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